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강의 내용도 좋지만 오늘은 존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존버. 좀 플레임으로 하기엔 좀 부끄러워요. 존나 버텨줘. 예, 우리 지금 타이밍이 사실 존나 버텨야 될 진짜 존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이콥님 블라블라블라블라 내용이 있었고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존버가 답이겠죠? 제이콥님도 취준 시간이 길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는 이렇게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번 주가 팝불이 되게 많이 발표가 나는 시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멘탈이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견뎠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될지 못할지 이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어떻게 극복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장점은 모르겠는데 제가 멘탈 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개를 좀 하려고 해요. 뭐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정리를 해왔었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진짜 버티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주변을 돌아봐도 취업을 못하신 분은 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시고 그걸 부여잡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는 버텨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멘탈 갑이 되기 위해서 존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세 가지 뭐가 필요했냐면 첫 번째,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끼가 필요해요. 도끼가 필요하고 세 번째, 본인을 믿는 게 필요해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도끼, 세 번째 자신을 믿는 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기 있는 목표까지 가는 과정은 사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건너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천이 있다고 칩시다. 하천이 있고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기 목표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그 물을 당연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건너가 되면 신발이 젖고 옷이 젖겠죠.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목표가 없으면요, 그 물을 건너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맨날 고민을 해요. 똑같이 목표가 있는 사람도 그 물을 건너면 차갑고 춥고 젖는 건 같아요. 목표가 있건 없건 물을 건널 때 힘듦은 똑같아요. 힘듦은 똑같은데 목표가 없으면 뭐다? 항상 고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고민해. 하천이 생기면 고민하고요, 앞에 가시덩굴이 생기면 고민하고요, 언덕이 생기면 고민하고요, 자갈밭이 오면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하나 반드시 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가 생기면요, 어려움은 동일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산 넘어 산은 맞거든요. 똑같은데 그 목표까지 도달할 때 내가 중간중간에 생기는 장애물을요, 담담하게 이겨내느냐 아니면 계속 고민하면서 늦춰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반드시 추진력이 생겨요. 목표 달성하는 힘이죠. 그렇죠? 목표 달성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업이라는 저희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더 높은 목표도 있긴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도전하다가 잘 안 됐고 왜 안 되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의 기본도 모르고 경영의 기본도 모르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취업이었어요. 취업이었기 때문에 그 취업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업을 집어넣어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였죠. 첫 번째 대기업이어야 된다, 두 번째 영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다 집어넣었는데 안타깝게도 대기업은 갔는데 영업을 간 게 아니라 그 채용 과정 중에 바뀌어가지고 인사팀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어쨌거나 저에게는 일단은 입사라는 중간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 그동안 비즈니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배워야 되는 나의 장애물, 열심히 배웠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죠. 저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퇴사를 해야 됩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의사결정을 빨리 했냐, 그리고 결단력이 있게 했냐. 결단력이 되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나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친구들한테 이 주제를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냐 잘하는 것을 해야 되냐,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해야만 하는 것, 이게 뭐냐? 즉 목표가 설정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표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목표 정하라고 하면 항상 못 정하죠. 못 정하는 이유 있습니다. 왜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가장 행복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을 위치했을 때 가장 인생을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나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그 목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어서는요, 존버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표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려움 겪었을 때 존버가 깨집니다. 버티지를 못해요. 즉 취업에 도달했을 때 존버가 깨졌어요. 저도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했거든요.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했는데 뭐 일반 인사 담당자들은 되게 엘리트이고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사 담당자들 중에서 저스펙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때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할 때 중간에 장애물이 너무 높거나 목표가 도달했을 때 혹은 목표의 중간점을 갔을 때 목표에 아예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목표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과지향,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도끼라고 그러죠. 도끼. 어떻게 표현하면 분노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분노해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내 안에 도끼랑 분노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끼랑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분노를 잘 간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를 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살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던 사람들, 그 다음 취업 준비하면서 나를 무시했던 어른들,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한 분노는 내 안에 두고 그러한 도끼들을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도끼를 잘 간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대 표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다. 제대로 성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 거다. 이런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도끼들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도끼, 분노, 깡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설정한 목표를 도달할 때 힘들었을 때 이 분노로서, 이 도끼로서 버텨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사를 했어요. 이제 인사팀에 입사를 했는데 그룹 인사팀이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도 별로 없었고 그 신입사원들의 스펙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저를 빼고 다 스카이였고, 저 빼고 가장 낮은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였어요. 다 스카이였어. 다 스카이였고 아이비리그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처음에 자신감이 되게 없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무시받는 말도 있었어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학교도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거든요. 저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얻었던 게 저는 도끼였던 것 같아요. 두고 봐라. 내가 누구보다 잘할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고 누구보다 인정받을 것이고, 이렇게 도끼의 마음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때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물론 평가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기간이 나를 성장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런 기억으로 남게 되거든요. 제가 목표를 삼아라, 그 다음에 도끼를 간직해라,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요, 목표, 도끼, 그 다음에 스스로 믿는 거. 이 스스로 믿는 거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목표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믿는 힘이 없으면 그냥 목표에 미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스스로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아주 작은 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성경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작은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실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는 솔직히 패배감에 되게 젖어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그 부유한 집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잘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의 믿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계속 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내가 사춘기가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공부를 조금 해본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아예 자신감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 남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주 작은 건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한 1년쯤 할 때였어요. 1년쯤 할 때 이제 토익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종로에 YBM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종로 YBM 학원 가면은 종로 3가에서부터 이제 쭉 걸어가는데 아실 거예요. 떡볶이랑 핫도그랑 막 오뎅 팔고 이런 분식집 포장마차들이 되게 많아요. 줄이 쫙 있어요. 근데 제가 저녁 시간에 이제 영어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취준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영어학원도 힘들게 다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갈 때 올 때마다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좀 위치도록 먹고 싶은 거야. 그 핫도그
햄버거 이렇게 촥 노란색으로 덮여있고 거기에 설탕 뿌려져 있는 거 그거 있죠, 두꺼운 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스스로의 성공은 그거를 취업 준비하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그때 못 먹었던 이유는 오늘 그거를 먹으면 내일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오늘 이걸 먹으면 내 스스로가 목표를 세운 거에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용할 돈을 정해놨었거든요. 이만큼 사용해야 돼, 이만큼 사용해야지. 내가 세운 거를 스스로 탑을 무너뜨리면 내일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계속 버티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취업을 하면 반드시 여기 와서 여기는 다 먹어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가서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냐면요, 제가 지금 가서 그거를 먹으면요 그때의 기억을 잊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제 성공의 원동력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뭐든 괜찮아요. 목표를 세우고요, 그 작은 것들을 이겨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 나는 목표를 세우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 대한 믿음은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에 실수를 용납하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목표도 있고 도끼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목표를 통해서 나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어요.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보니까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나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나, 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깨달음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작은 인간일 뿐이에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나는 왜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왜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죠. 뉴스에서 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 어려운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 아니라 저 일이 나한테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 즉, 모든 실수나 모든 어려움은 나한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걸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엑스맨 시리즈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프로페서 X랑 이제 매그니토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억 남는, 매그니토의 그런 초능력을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페서가 이런 얘기해요. 초능력, 본인의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기쁨과 분노 중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분노만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다 발휘할 수도 없고, 또한 즐거움만 있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자신에게 믿는 힘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도끼는 분노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흥행에 실패한 태풍태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인라인 타는 청년들의 방황기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별 재미는 없는데 감명 깊게 본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인라인 타는 친구들이 인라인 기술을 이제 배우는데, 기술 배울 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기술을 어떻게 하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막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지? 근데 안 된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리고 내일이면 되겠지 하면 그래도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계속 안 되는 거 확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차를 사는데 나는 계속 인라인을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버티면 돼요.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항상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YBM 어학원 다니면서 핫도그 안 먹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토익 학원이 이제 8시, 9시에 끝나는데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은 내일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독서실 가서 토익 공부하고, 토익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토익 학원 가고, 그 다음에 스터디하고 자소 쓰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종로에서부터 쭉 걸어가지고 광화문 몇 정거장을 지하철로 걸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차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 차들이 매우 많은데 나는 과연 저 차를 살 수 있을까? 즉, 차를 사는 게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보통의 가정이라면 차를 한 대쯤은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근데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어려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안 좋은 길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버티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돼요. 정말 됩니다.
지금은 진짜 버틸 때예요. 그 버틴다. 이 존버라는 말을 말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짠해지고 슬퍼지긴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살긴 살아야 됩니다. 이민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를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곧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잘 간직하고 도끼를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항상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저는 항상 믿어요. 내 스스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미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존버!